자, 이제 연산자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산자의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기호들이 있는데 그 기호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된다.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몇 가지 약간 우리가 수학이나 산수에서 사용하던 그런 연산자들과 조금 다른 모습의 그런 기호들이 조금씩 보이긴 할 거예요. 예, 그런 몇 가지만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할당 연산자, 산술 연산자, 뭐 복합 할당 연산자 이런 용어들을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그렇게 중요한 용어는 아니에요. 용어 자체는. 그러니까 기호들에 대한 의미만 잘 파악을 하시고요. 무슨 무슨 연산자라고 하는 그 연산자의 이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브 목차로 일단은 할당. 할당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assign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당 연산자.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텍스트셀로 설명을 드리면 그냥 항목 이렇게 해가지고요. 등호예요, 등호. 등호가 할당 연산자인데 할당 연산자는 등호의 오른쪽에 값을 어디에 왼쪽에 변수에다가 왼쪽에 변수에 할당한다. 다른 말로는 저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할당 연산자는 요거 하나 등호를 사용합니다. 등호. 할당 연산자는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특별하게 따로 저희가 예제를 만들지는 않을게요. 음. 위쪽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인풋 함수의 결과를 변수 x에 저장한다. 인풋 함수의 결과를 변수 y에 저장한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결과를 어디에?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한다. 이게 할당 연산자입니다. 할당 연산자. 어렵지 않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죠. 그냥 true나 false를 변수에 저장하겠다. 문자열을 변수에 저장하겠다. 실수값을 변수에 저장하겠다. 이럴 때 사용하는 이 등호를 assignment, 할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제일 밑에다가 다시 텍스트 셀, 여기는 서브 목차. 자, 이번에는 산술 연산자라고 할게요. 산술. 영어로는 뭐 아리스메틱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이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코드셀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텍스트 셀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죄송합니다. 산술 연산자의 종류. 산술 연산자의 종류에는요, 더하기, 빼기, 그다음에 곱하기는 별도로, 나누기, 그다음에 곱하기 중에 별표를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나누기를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게 있고요, 퍼센트를 쓰는 게 있습니다. 퍼센트. 자, 이런 것들이 산술 연산자들의 종류예요. 산술 연산자들의 종류. 상식적으로,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SQL에서도 똑같이 사용을 했었죠. 왼쪽하고 오른쪽을 더하겠다.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빼겠다. 왼쪽 값에다가 오른쪽 값을 곱하겠다. 왼쪽에 있는 값을 오른쪽에 있는 값으로 나누겠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 파이썬에서 우리가 처음 보는 연산자가 별표 두 개를 붙여서 쓰셔야 돼. 별표 두 개 붙여서 쓰는 거, 나누기 두 개를 붙여서 쓰는 거, 그 다음에 퍼센트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얘네들은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산술 연산자들은, 산술 연산자는,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은 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자열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게 다 가능할까요? 아니겠죠. 숫자에 대해서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산술 연산자는 일반적으로 숫자 타입,
숫자 타입에는 정수와 실수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숫자 타입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라고 했고요. 항상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일부 산술 연산자들은 일부 산술 연산자는 문자열과 같은 숫자 이외의 타입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모든 산술 연산자가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산술 연산자가 그런 건 아니고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더하기와 곱하기. 더하기와 곱하기는 문자열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고 우리가 원래 의미대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고 하는 이런 연산들은 일반적으로는 정수나 실수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연산자를 예제 하나로 코드셀 하나에서 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두 개를 선언을 할게요. x와 y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에는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을 거고요. 두 번째 변수에는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할 겁니다. 자, 이 코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수가 몇 개가 있다? 변수가 x와 y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변수에다 저장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값이 3개가 있으면 왼쪽에 변수를 3개를 선언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값을 3개를 나열하시면 되는 거고요. 변수가 5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변수 이름 5개를 쉼표로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 할당해주는 값들을 마찬가지로 쉼표로 구분해서 5개를 쭉 나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첫 번째 10이라고 하는 값은 변수 x에 저장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변수 y에 저장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음.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x 더하기 y. 자, 여기까지는 그냥 문자를 그대로 출력하겠다는 뜻이죠. 여기까지는 문자를 그대로 출력하겠다는 뜻이고요. x 더하기 y. 자, 이거는 뭐예요? x 더하기 y를 먼저 계산을 하겠다는 뜻이죠. 계산된 결과를 그 옆에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 출력하면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y는 얼마다? 13이다 라는 뜻이죠. x에는 얼마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정수 10이 저장이 되어져 있고요. y에는 뭐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정수와 3이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럼 x 더하기 y는 10 더하기 3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계산된 값은 14. 제가 프린트 함수는 이렇게 쉼표로 아규먼트들이 쉼표로 구분이 되어져 있으면 첫 번째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뭘로 구분해서 중간에 공백을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을 출력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x 더하기 y는 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그 다음에 중간에 공백을 하나 구분자로 공백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더하기 y를 계산한 값을 그 옆에다가 출력을 해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네 가지를 다 써볼게요. 종류별로 다 써볼게요. x 빼기 y는 뭐 어렵지 않겠지만 x 빼기 y 그 다음에 프린트 자, 이번에는 x 별표 y 요거고요. 자, 여기서는 x 곱하기 y 그 다음에 프린트 이거는 x 나누기 y 자, 여기는 x 나누기 y 그 다음에 프린트 저기 순서대로 할게요. 별표 2개 y는 이렇게 하시고 x 별표 2개 y 그 다음에 프린트 x
나누기 기호가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는 하시고 x 나누기 y 마지막으로 x 퍼센트 y 이렇게 하시고서 x 퍼센트 y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프린트문을 넣었습니다. 7개의 프린트문이 있으니까 출력되는 것도 7개가 프린트가 되겠죠. 결과 보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죠? 여기는 10 빼기 3을 계산한 결과를 준다라는 얘기니까 7이고요. 이거는 10 곱하기 3을 계산한다는 얘기니까 30이죠. 요거는 10 나누기 3이란 뜻이에요. 그럼 3.333333 하고 나가겠죠? 그죠? 음. 자, 별표 두 개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10의 3 거듭 제곱을 의미하는 거예요. 10의 3승. 10의 3승.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0의 3승은 얼마예요? 1000이죠. 그쵸? 이해되십니까? 요거 주석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x의 y 거듭 제곱, y 거듭 제곱. 다시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x는 10이고, y는 3이잖아요. 10의 3 거듭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10의 3 거듭 제곱. 그러니까 10의 세제곱. 10의 세제곱. 10의 세제곱은 뒤에 0이 3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천이에요, 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나누기를 두 개 쓰는 거는 뭐냐면 10을, 그러니까 x를 10을 3으로 나눈 몫이에요, 몫. 그 다음에 퍼센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퍼센트는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이 연산자들에 대한 의미 다 아시겠죠? 그냥 나누기를 하면 파이썬에서 나누기를 하면은요, 정수와 정수의 나눗셈이더라도요, 그 결과는 실수로 나올 수가 있어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수로 나오겠죠. 그리고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는 그 소수점까지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의 나눗셈은 실수 나눗셈을 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수의 나눗셈으로 생각하게 되면 정수의 나눗셈에서는 목과 나머지라는 게 있죠. 그죠? 목과 나머지. 그래서 목만 계산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이 연산자는 어디서만 사용해야 될까요? 정수에서만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수에서 목의 개념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정수에서만 왼쪽에 있는 숫자를 오른쪽으로 나눈 몫을 계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퍼센트는 왼쪽에 있는 정수를 오른쪽에 있는 정수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별표 두 개는 거듭 제곱, 세제곱, 네제곱, 오제곱 이렇게 그 거듭 제곱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혹시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세요? 그럼 산술 연산자에 대한 얘기는 다 했고요. 산술 연산자 중에서 제가 일부 산술 연산자는 문자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문자열에서 사용 가능한 연산자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셀 만들게요. 문자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술 연산자.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두 가지 종류만 있어요. 두 가지 종류만. 첫 번째는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두 번째는 문자열 곱하기 정수처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정수 곱하기 문자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더하기 연산자는요, 풀이 연산자가 두 개가 모두 문자열이어야 됩니다. 문자열이어야 되고요. 곱하기 연산자는 두 개의 피연산자 중에서 하나는 문자열이어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정수여야 돼요. 정수가 뒤쪽에 곱해지든 앞쪽에서 곱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피연산자 중에 하나는 문자열, 하나는 정수예요. 이 두 가지 연산자만 더하기와 곱하기만 문자열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은 컨캐네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문자열 이어붙이기. 문자열과 문자열을 붙여가지고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자열과 문자열을 붙여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곱하기는 replicate, 이거 복제란 뜻이죠, 복제. 이거는 뭐냐면 문자열을 정수만큼 복사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만들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프린트를 하는데 앞에서는요, 헬로우라고 하는 문자를 쓸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자를 쓸게요. 자, 여기서 제가 쉼표를 쓴 게 아닙니다. 더하기 연산자를 써버렸죠. 더하기 연산자를 썼으니까 이거는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돼요? 더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죠? 두 개의 문자열을 더하기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프린트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실행해 보셨어요? 실행해 볼까요? 헬로우라고 하는 단어와 파이썬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버렸죠. 붙어서 하나의 문자열이 돼버린 거예요.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여기 쉼표를 쓴 거랑 달라요. 여기 쉼표를 쓴 건 이건 무슨 뜻이에요? 헬로우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하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하는데 헬로우와 파이썬 중간에 구분자로 뭘 넣어라? 쉼표를 넣어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문자열 두 개를 출력해 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 있어요. 이 코드의 의미는 두 개의 문자열을 한 줄에 출력해 주세요. 두 개의 문자열은 공백으로 구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쉼표가 아니라 더하기, 더하기. 이거는 뭐예요? 더하기를 먼저 해야 되죠. 더하기한 결과를 프린트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붙어버립니다. 문자열 두 개가 붙어버려요. 붙어서 하나의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쎄. 자, 곱셈인 경우에는요, 숫자를 앞에다 쓰고 곱하기, 그 다음에 문자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반대로 문자열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곱하기 정수, 이렇게 하셔도 돼요. 둘 다 똑같은 결과입니다. 두 개가 똑같은 결과죠. 헬로우가 몇 번 등장한다? 헬로우가 세 번. 헬로우가 세 번. 이게 복사한다는 의미예요. 복사한다.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문자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술 연산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더하기랑 곱하기.
근데 더하기는 문자열과 문자열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는 문자열과 정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되셨을까요?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해볼까요? 자, x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y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x라고 하는 변수에 1, y라고 하는 변수에 2를 적용할 겁니다. 그리고 출력하는데 x 더하기 y를 출력을 할 거예요. 출력값 뭐라고 나올까요? 실행하시기 전에 예상이 되는 거는 네, 모르겠으면 실행해 보면 되는 거고요. 그죠? 1, 2라고 출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자이기 때문에. 정수가 아니에요. 그죠? X에 저장된 거는 자, X 위에다가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세요. X는 무슨 타입이래요? str, 스트링, 문자열 타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글자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숫자 1이 아니라 1이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자를. 자, 그 다음에 Y는 Y 위에다 마우스 올려볼까요? Y도 무슨 타입이래요? str, 문자열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2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덧셈의 의미는 뭐예요? 문자열과 문자열을 붙여라 라는 뜻이잖아요. 1이라고 하는 문자 뒤에다가 2라고 하는 문자를 붙여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1, 2가 되는 거예요. 1, 2. 이해되십니까? 요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타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게 정수를 저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게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건지에 따라서 연산자가 다르게 동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타입이 무슨 타입인지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알고 계셔야 돼요. 스트링이냐, 인트냐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산술 연산자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설명드릴 연산자는 서브 복합 할당 연산자라고 할게요. 복합 할당 연산자. 얘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름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름이 중요하진 않고요. 일단 복합 할당 연산자들의 종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종류는요. 더하기 다음에 등호 붙이기, 빼기 다음에 등호 붙이기, 곱하기 다음에 등호 붙이기, 나누기 다음에 등호 붙이기 등등등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모든 산술 연산자들 있죠? 그 산술 연산자들 뒤에다가 등호를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의 연산자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연산자가 복합 연산자예요. 복합 할당 연산자. 그러니까 산술 연산자와 할당 연산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연산자. 하나의 의미만 딱 아시면은요, 하나의 의미를 아시면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들도 어떻게 동작할지가 예상이 돼요. 자, 우리 이런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처음에 급여가 100이었어요. 100. 자, 그래서 프린트 셀러리 처음에 이렇게 출력을 하면 당연히 100이라고 출력을 하겠죠. 뭐 여기까지는 출력 안 해봐도 셀러리 변수의 값을 출력해라 그러면 100이라고 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우리 10% 인상한다라고 하는 코드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셀러리 값을 바꿔라 이런 뜻이죠. 다른 걸로 바꿔라 이런 뜻이죠. 어떻게? 셀러리 곱하기 1.12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자, 네 번째 라인의 의미는 뭔가요? 처음에 셀러리, 등호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순서가 일어납니다. 오른쪽에 있는 모든 계산을 끝낸 다음에 그 결과를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해라 라는 뜻이 이게 등호의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연산자들 중에서 가장 순서가 낮은 가장 마지막에 수행이 되는 연산자는 등호예요. 할당 연산자. 저장해라. 저장하려면 항상 계산이 끝나야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음. 그래서 뭐 연산 순위가 가장 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계산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왼쪽에다가 저장한다. 그럼 오른쪽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현재 샐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얼마예요? 100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샐러리가 100. 거기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라? 1.2를 해라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계산하면 110이죠. 이 결과를 어디에다 저장해라? 이 결과를 샐러리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는 샐러리가 100이었는데 요 네 번째 코드가 실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샐러리가 어떻게 바뀔 거다? 110으로 바뀔 거다라는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어. 자, 이거를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 샐러리 이렇게 출력을 하면 110인데 110.0000 하면서 뒤에 1 하고 오차가 생기죠. 이거는 파이썬이 이 숫자를 다루는 실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오차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보다 계산 더 못하죠. 예. 근데 이런 오차들이 가끔씩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를 저장하는 방식 때문에 컴퓨터 메모리에 실수를 저장하는 방식 때문에 생기는 그 실수 연산에서의 오차예요. 예,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지만 일단은 그냥 앞에만 보시면 되겠죠. 110이다. 이거만 보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 코드를 주석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거 주석이 되죠. 앞에 코드에서 앞에 샵 써버리면 요건 주석이죠. 그럼 요거 실행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실행되는 문장은 몇 문장? 하나, 둘, 셋. 그러면 여전히 첫 번째 샐러리도 100이고 바뀐 거 없으니까 그대로 100이죠. 이해되시죠? 자, 위쪽과 똑같은 코드를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냐면 이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아, 샐러리. 결과 아까 처음이랑 똑같죠. 복합할당 연산자의 의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는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위쪽에 있는 문장을 간단하게 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샐러리에다가 샐러리 변수에 있는 값에다가 곱하기 1.2를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하겠다? 다시 샐러리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할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곱하기 는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선은 곱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뭐하고 뭐를 곱하기 하는 거예요? 샐러리 변수에 있는 값과 1.2를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저장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샐러리에다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샐러리 변수의 값이 변경이 되겠죠. 네. 이해되셨어요? 그럼 다른 연산자들도 다 똑같은 의미겠죠? 더한 다음에 저장해라. 그죠? 여기 있는 그 연산자들의 의미는 더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저장해라. 그 다음에 이거는 빼기 한 결과를 저장해라. 곱한 결과를 저장해라. 나눈 결과를 저장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른 연산자들하고 합쳐가지고 하나의 의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연산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복합할당 연산자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코드를 간단하게 쓰려고. 게을러서. 타이핑하기 귀찮아서.
만들어진 연산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연산자들 종류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 이렇게 여기도 샵을 2개 넣을게요. 여기. 목차가 이렇게 큰 목차가 2개가 있는 거고요. 큰 목차 안에 작은 목차가 이렇게 있는 거죠. 네. 비교 연산자는 비교 연산자라고 할까요? 그 종류들 설명을 드리면 같다, 다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오라클에서 사용하던 연산자들하고 똑같죠.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같은지 비교할 때. 같은지 비교할 때 등호를 하나만 쓰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SQL하고 파이썬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SQL은 반대로 등호 2개를 붙여서 쓰는 연산자가 없어요. SQL에서는 등호 연산자가 업데이트 셋에서 사용되면 이거는 할당. 그죠? 등호 연산자가 웨어에서 이렇게 사용되면 이거는 비교. 그죠? 어. 똑같은 연산자를 가지고서, 똑같은 등호라고 하는 연산자를 가지고서 SQL에서는요, 셋절에서 사용이 되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컬럼에다가 저장하겠다는 뜻이고요. where절에서 사용하면 컬럼에 있는 값이 오른쪽에 있는 값과 서로 같은 것들만 찾아주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조건을 검사하는 거예요. 같은지라고 하는 조건을 검사하는 거죠. 이렇게 SQL에서는 등호 하나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할당할 때, 어떤 경우에는 서로 비교할 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용됐느냐를 보고서 그 의미를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SQL에서는. 근데 파이썬은 그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다른 연산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다른 연산자로. 저장하겠다라고 할 때는 등호 1개.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지 다른지 비교할 때에는 등호 2개. 이게 서로 역할이 구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혼동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이 생겼죠? 다르다. 왼쪽하고 오른쪽이 다르다. 다르면 참. 다르지 않으면 거짓.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크면은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그래서 이 비교 연산자들은 그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는 게 비교 연산자예요. 그리고 논리 연산자. 논리 연산자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라클이랑 똑같아요. and와 or와 not.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and는 2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true, 그 이외에는 전부 다 false. or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true, 둘 다 만족하지 못할 때에만 false. 그죠? 그 다음에 not은 원래 true인 거는 false로 바꿔주고 반대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false는 true로 만들어주고 true는 false로 만들어주는 게 not.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간단하게 연습 한번 해보면, 자, 코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x하고 y라고 하는 2개의 변수가 있는데, x에는 100을 넣고요.
y에는 200을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씩 해볼까요? x가 y랑 같은가요? x가 y랑 다른가요? 그 다음에 x가 뭐 y보다 큰가요? 작은가요만 해볼게요. 크거나 같다는 빼고 x가 y보다 작은가요? 이렇게 네 가지만 해볼까요? 어려운 거 있으실까요? 결과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죠. x에는 숫자 100을 저장을 한 거고요. 정수. y에는 정수 200을 저장을 한 겁니다. 두 개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false. 두 개가 다른가요? 그럼 true. 그죠? x가 y보다 큰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큰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아니니까 false. 이번에는 작은가요? 하고 물어본 거죠. true죠. 네. 혹시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 자, 논리 연산자 같이 한번 써볼게요. 밑에다가 코드셀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첫 번째 조건, 아직 완성 안 된 거예요. and.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썼어요. 첫 번째 조건과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음.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할게요. x가 크거나 같은가요? 50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그 다음에 x가 150보다 작거나 같은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 셀이 실행될 때 x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얼마일까요? 위쪽에서 저장을 했죠. 위에 셀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그 중간에 바뀌는 게 없으면 그 다음 셀에서도 여전히 같은 값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수는 이 코드 셀에는 없잖아요. 이 변수는 누구를 찾아가는 거냐면 그 이전 셀에서 만들어진 변수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 있는 x라고 하는 변수는 그 이전에 만들어진 셀에서 선언되어져 있는 변수 x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이 변수 x에 저장되어져 있는 값은 100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코드의 의미는 어떤 코드가 되는 거냐 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100이 크거나 같은가요? 50보다. 그리고 100은 작거나 같은가요? 150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100은 50보다 크죠? true. and 100은 150보다 작거나 같죠? true.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니까 여기도 true, 여기도 true. 그러니까 그 결과는 true죠. 맞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여기가 true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만족하나요? 그러면 여기를 5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not은 언제 쓰는 거냐? 그 결과를 반대로 바꿔줄 때 사용하는 게 not이에요. not. 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러니까 연산자 기호만 SQL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그 나머지 뭐 그 동작하는 방식들은 연산자가 동작하는 방식들은요. true나 false를 리턴해주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네.
되셨을까요? 되셨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어, 우리 SQL에서는 널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예약어가 있었죠. 널은 값이 없음이란 뜻이었잖아요. 파이썬에서는 값이 없음이라고 하는 거를 무엇으로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none이라고 합니다. none. 이 none이라고 하는 파이썬의 키워드는 none은 SQL에서 뭐랑 같은 거냐면 null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값이 없음. 그러니까 x에는 저장된 값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x에는 저장된 값이 없다. SQL에서는 null하고 비교할 때 등호로 비교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비교할 수 없었죠. 그래서 비교할 때는 null인지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써요? is null. null이 아닌지 하고 비교할 때는 is not null 이렇게 썼죠. 파이썬에서는 어떨까요? 파이썬은 is라고 하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냥 같다 연산자 쓰시면 돼요. 다르다 연산자 쓰시면 됩니다. SQL처럼 is라고 하는 키워드를 따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파이썬에서는 그 변수에 저장된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하실 때에도 none인지 none이 아닌지를 비교하실 때도 뭘 사용한다? 그냥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SQL처럼 is라고 하는 연산자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거는 이거예요. 파이썬에서는 SQL처럼 is라고 하는 연산자는 어, is 연산자는 따로 없어요. 그냥 none인지 아닌지 비교할 때에도 등호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그냥 비교를 해버립니다. 이게 그 언어들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 파이썬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연산자들, 그 변수에다 값을 할당하는 방법, 할당되어져 있는 값들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연산들을 수행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종류의 연산자들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이런 코드들은 우리가 앞으로 만들게 될 뭐 조건문이라든가 반복문이라든가 그런 문장 안에서 문장의 일부로 이런 그 코드들이 사용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건에 맞는 것들만 찾아라. 조건에 맞지 않는 것들을 찾아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연산자들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뭐 합계를 계산해라. 더하기를 계속해 나가면 되는 거고. 평균을 계산해라. 그러면 합계를 계산한 거에서 나누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네. 뭐 그런 것들이 이런 연산자를 통해서 가능하다. 네. 이렇게 해서 연산자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오늘 한 거는 조금 지루하셨을 거예요. 별로 재밌는 내용들은 없어서.